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크게 논리 회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로 구분을 합니다. 조합 논리 회로를 이제 반가상기, 정가상기, 부호기, 해독기,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 등이 있는 것이고, 네, 순서 논리 회로에는 이제 플립플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다음 중 조합 논리 회로가 아닌 것을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플립플롭인데 이 플립플롭을 활용해서 만든 게 레지스터가 있고 또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고, 이거는 순서 논리 회로라고 그래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이제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합 논리회로는요, 출력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00이 들어오면 뭐, 01이 들어오면 뭐,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순서 논리회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네, 변덕쟁이죠. 그래서 뭐에 따라서 다르냐? 내가 바로 전에 뭐를 기억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힘들겠죠. 좀 어렵겠죠. 00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뭘까? 01이 들어왔을 때 뭘까? 내가 바로 전에 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출력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는 기준 알겠나요? 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얘는 상황에 따라서 결과 다른 거. 어떤 상황? 전에 내가 뭘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자, 조합 논리회로 종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순서 논리회로 플립플롭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반가상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반가상기는 뭐냐면 가상이다라는 거 뭐죠? 덧셈하는 거죠. 덧셈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상기인데 반틈밖에 계산을 못한다. 그건 절반밖에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자, 얘는 절반, half adder, adder는 이제 가상기, 절반밖에 계산을 못한다 해가지고 약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HA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왜 얘는 절반밖에 계산을 못할까? 얘는 이제 딱 두 개만 덧셈을 하는 거죠. 두 개. 네. 두 개만 덧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덧셈한 결과 자, 합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캐리값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2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밑에 있지만 0하고 0을 더하면 여러분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S 합이다라고 하고, 올라오는 수가 있나요? 없어요. 네, 없는 게 이제 캐리. 여기는 이제 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올림수.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오는 수가 있느냐, 캐리 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2라고 0을 더해요. 네. 2라고 2를 더하고 0, 2를 더해요. 이런 이제 3비트에 대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개 더하면 1이 됐어요. 두 개 더하니까 0이 되면서 올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3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가상기는 어때요? 3개 못 더해요. 무조건 2개밖에 못 더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덧셈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2개의 비트만 더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0하고 2를 더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1이 되죠. 이게 뭐라고요? S가 돼요. 올림수 있나요? 없어요. 올림수 넘어오는 수 없어요. 그래서 캐리 값은 0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1, 0이 있겠군요. 1, 0을 더해보세요. 그럼 0이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S, 썸이다 라고 하고, 올림수 있나요? 없어요. 올림수 C는 0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1과 2를 더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여러분 십진수에서 9하고 2를 더하면 10이 되죠. 10이 됐을 때 올림수가 발생이 되죠. 얘는 이진수잖아요. 이진수니까 몇이 됐을 때 올림수가 발생을 하죠? 2가 됐을 때 올림수가 발생을 하죠. 자, 1과 2를 더하면 뭐죠? 2인데 올라가야죠. 그래서 0이 되고 1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S, 썸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캐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덧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표로.
자, 여기에 A하고 B가 들어왔어요. 자, 00, 01, 10, 11 두 개의 비트만 더하니까 두 개의 비트만 이렇게 넣었어요. 자, 합과 캐리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0이죠? 없죠? 1이죠? 없죠? 1이죠? 0이죠? 0이죠? 1이죠? 됐나요? 자, 합은 1이고 올라오는 수 없다. 1과 1을 더하면 1과 1을 더하면 합은 0이고 캐리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걸 회로도로 계산을 해보자. S는 뭐냐? S는 딱 보세요. 0, 1, 1, 0이야. 0, 1, 1, 0. 그럼 우리가 앞에서 논리 회로 할 때 서로 다를 때만 1이네요. 서로 다를 때만 1을 표현한 이 S가 지금 무슨 회로도로 보죠? 베타적 오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보세요. 베타적 오화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A가 들어옵니다. B가 들어옵니다. A와 B가 베타적 오화를 해가지고 뭐가 결정이 된다? S가 결정이 되군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회로도. 이제 C를 표현해야 되는데 C의 결과를 보세요. C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0, 0, 0, 1 나왔죠. 얘만 1이네요. 둘 다 1일 때만 1이네요. 둘 다 1일 때만 1 회로도 뭐가 있어요? 네, AND가 있어요. 그래서 C는 무슨 회로도다? AND 회로도다. 뭐와? 여기서 A가 넘어옵니다. A가 넘어오고 자 여기서 B가 넘어와서 AND 회로를 거치면 C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를 수식으로 표현한다. 그럼 어때요? 베타적 5화니까 베타적 5화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기호를? 네, A와 B의 베타적 5화. 얘는 AND니까 뭐예요? A와 B의 AN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가상기 회로는 쉬워요. 그러니까 정가상기가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보면 아 이건 반가상기 회로 이렇게 딱 나와줘야 돼요. 스폰지처럼 우리가 패턴 인식 하듯이 여러분 이거를 자 화면 캡처해서 눈 속으로 익혀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반가상기 회로다. 자 수식 기억해 줍니다. 이렇게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HA로 약자로 표현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반가상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화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장에다가 반가상기 회로를 먼저 그려보세요. A와 B의 베타적 5화. 네, A와 B의 AND를 해서 캐리 값이 나오군요.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전가상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상기는 이제 여기가 가상기인데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 에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약자로는 FA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3개의 비트를 더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앞에서 넘어온 캐리까지 더해주면 3개가 되죠. 그래서 입력이 몇 개가 되냐면 자, 3개의 입력으로 되어 있고 그 3개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자, 2개의 출력을 내줄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3개의 비트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볼게요. 자, 3개를 더합니다. 0, 0, 0. 3개를 더해요. 그럼 합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0, 0. 이걸 이제 우리는 S 합이다라고 하고 올림수가 존재하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올림수, 캐리값도 캐리값은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0, 1, 1이라고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 S값은 무엇일까? 또 넘어오는 수, 캐리값은 무엇일까?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진수니까 2가 되면 올려줘야 되는 거죠. 2가 돼서 하나 올라가면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수는 여기서 캐리는 1이다. 그 다음에 합은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3이죠. 우리 십진수는 10이 됐을 때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9 더하기 3이 얼마냐? 12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10이 됐을 10인데 올림수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3이니까 올림수 하나 넘겨주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계와 캐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정가상기 볼게요. 일단 회로도예요. 자, 여러분 보기 어떠세요? 근데 좀 복잡하죠? 오, 힘드네요.
그런데 자, 자세히 봤더니 얘가 지금 무슨 회로도예요? 그러죠. 반가상기 회로도잖아요. 자, 얘도 보니까 어떠세요? 아, 반가상기 회로도군요. 거기에 여기에 오화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가상기 회로는 어떻게 구현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반가상기 회로와 그 다음에 오화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됐나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그 계산했던 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0, 0, 0이 들어왔다. 합계는 0, 캐리는 0 이런 식으로. 네. 1이 들어왔다. 합은 0, 캐리는 0. 됐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볼까요? 네, 이제 계산 과정이 이제 좀 많이 나와서 자, 0, 0, 1, 1 더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0, 1, 1을 더하세요. 그러면 합은 2니까 넘겨줘야죠. 0이 되면서 올림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0이고 캐리가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 0, 1 마찬가지로 0이 2니까 올림수 존재하고 0이 되는 거죠. 1, 1, 0도 뭐예요? 네. 올림수 존재하고 1이 되는 거죠. 1, 1, 1은 뭐였어요? 1, 1, 1. 자, 1, 1, 1 더하세요. 그럼 3이 되니까 올림수 하나 주고 자기 자신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1이고 캐리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S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캐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정가상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 이제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 정가상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또 뭐 111이 있었을 때 합은 얼마냐, 캐리는 얼마냐 간단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덧셈을 할 때는 이제 정가상계가 필요해요. 한 번 연산을 할 때 정가상계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비트를 연산을 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 1, 0, 1, 0 덧셈을 하고 싶다. 이게 정가상계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1 이게 정가상계. 그러니까 두 개의 비트를 두 개의 비트씩 두 개의 숫자를 연산하고 싶다. 그럼 정가상계 몇 개 붙어요? 두 개 붙는 거예요. 1, 0, 1, 1 이렇게 덧셈을 하고 싶다. 그럼 정가상계 하나, 정가상계 하나, 정가상계 하나, 정가상계 하나 이렇게 4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가상계 4개가 필요해야지 4비트에 대한 덧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렬 가상기라는 게 있어요. 병렬 가상기는 뭐냐면 전가상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정가상계 하나 들어오죠. 정가상계 하나, 정가상계 자, 정가상계 몇 개 들어왔어요? 4개 들어왔어요. 4개의 정가상계를 붙여놓은 걸 우리는 병렬 가상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n비트짜리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럼 정가상계가 n개가 필요하죠. n개의 가상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걸 뭐라 그런다? 병렬 가상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자, 해볼까요? 1, 0, 1, 1이라는 A 값과 0, 1, 1, 0이라는 B 값이 있어요. 자, 그걸 더하세요. 그럼 이렇게 정가상계 4개를 마련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A 값, B 값, 결과 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볼까요? 자, 1과 0을 더하면 1이 됐어요. 맞죠? 1과 2를 더하세요. 그러면 올림수 하나 존재하고 얘는 0이 되는 거죠. 얘는 뭐죠? 이렇게 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 하나 존재하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0이 되면서 마지막 올림수가 존재해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연산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병렬 가상기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어렵게 들어가서 자, 뭐를 볼 거냐면 자, 이거를 볼게요, 이거.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뺄셈 회로도 하나를 가지고 어쩔 때는 덧셈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어쩔 때는 뺄셈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 가감상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로도 하나를 가지고 뭐 하나만 딱 바꾸면 덧셈기가 되고 뭐 하나만 바꾸면 이제 뺄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 어떤 하나의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두 개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 병렬 가학 감상기입니다. 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여기 들어온 값, 이 값을 가지고 얘한테 0을 건네주면 덧셈기가 되고요. 1을 건네주면 뺄셈기가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 다뤘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뭔 뜻일까 한번 봐볼까요? 자, A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와서 덧셈 FA가 풀레더잖아요. 정가상계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B를 잘 보세요. B를. 자, B는 B가 오는데 예. 이게 뭐가 오죠? 여기에? 그죠? 여기 S값이잖아요. S값과 B가 베타적 오화를 해요. 오화를 해서 정가상계 들어가고 또 여기에 또 캐리값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B가 뭐냐고죠? 반전. 베타적 오화는 우리가 뭐 할 때 쓴다 그랬죠? 반전할 때 쓴다라고 그랬죠. 반전. 네. 자, 생각나세요? 일단은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1에다가, 예를 들어서 10101010에다가 한쪽에다는 1을 해보고 한쪽에다는 0을 해서 베타적 오화를 해보세요. 베타적 오화는 서로 다를 때 1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죠? 0, 1, 0, 1,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0을 한 곳은 변화가 전혀 없고 1을 한 곳은 뭐가 됐어요? 반전이 됐어요. 이 원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S가 0일 때 보세요. S가 0이다. S가 0이다. S가 0이에요. 0. 0일 할 때는 어때요? 그대로죠. 그대로. 자, 여기 A 들어왔어요. A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B가 들어옵니다. B하고 얘가 0이라고 그랬어요. 0. 0하고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죠? 그냥 B 들어오는 거예요. B. 그대로 B죠. 네. B 들어와요. 그 여기에 캐리 0이 들어오는데 0은 더해봤자 0이잖아요. 예, FA 거치쇼 더하세요. 덧셈기가 된다고죠. 네. 그래서 S가 S에 0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다? 가산기가 된다. 덧셈기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아무 문제 없죠. S가 0일 때.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네, 문제 없었어요. 이번에는 S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S는 1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1이에요. 자, A는 그대로 내려와요. A 내려왔어요. 자, B 생각합니다. B와 이제 뭐라고 했어요? S가 1이잖아. 1. 1과 베타적 오화를 해요. 베타적 오화. 예, 베타적 오화. 1하고 어떤 숫자하고 1하고 베타적 오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네, 반전.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뭐라고 S가 지금 뭐라고 여기 들어오는데 S가 지금 모르죠? 1이라고 했잖아요. 1. 여기 1이 들어와요. 반전을 한 다음에 B를 지금 반전을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보수예요. 보수.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반전해서 더하기를 한 게 2의 보수가 돼요. 보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뺄셈을 의미해요. 뺄셈.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의 보수, 2의 보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때는 뺄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가 1이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 감산기, 뺄셈기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0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 물어보겠죠. 0이면 아무것도 그냥 덧셈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S가 1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A 빼기 B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되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적 오화라는 개념, 2의 보수라는 개념, 그걸 이제 함께 섞어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A-B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S가 1이면 뭐죠? 1이면 1이 들어와서 1과 어떤 수를 베타적 오화를 하면 반전이 된다. 이 자체가 반전인데 거기다 1이 들어와. 1을 더해줘야죠. 반전해서 더하기 1을 한 게 바로 뭐냐? 2의 보수 방식이에요. 보수는 뭐냐? 뺄셈이에요. 뺄셈. 그래서 A-B를 의미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반가상기, 전가상기, 병렬, 감상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부호기가 있습니다. 부호기. 자, 부호기는 우리가 인코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호가. 그래서 얘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암호화 시켜주는 거죠. 부호화 시켜준다, 암호화 시켜준다. 우리 인간이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얘가 이제 암호화를 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이것의 반대는 해독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제 해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애우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뭐 부호기에만 신경을 써요. 네, 그러면 이제 해독기가 나오면 그것의 반대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또 해독기가 애우기 편하다 하면 이제 해독기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부호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의 반대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자, 부호화 시켜주는 건데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n승계의 입력이 들어와요. 하여튼 많이 들어오면 n개의 출력을 가져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4개가 들어오면 출력 결과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개가 들어와서 2개가 나간다 그러면 4바이 2 엔코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 8개가 들어요. 8. 8은 2의 몇 승이에요? 2, 4, 6, 8. 2의 몇 승이에요? 2의 3승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거쳐서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8바이 3 엔코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엔코더가 주로 오화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돼요. 물론 다른 회로도 있지만 주 회로가 뭐가 된다? 오화 게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걸 보는 방법. 이게 이제 오화다라는 말이에요. 오화. 네. 여기 이제 출력 결과 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B0, B1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열을 했어요. D0부터 D3까지 나열을 했어요. 자, B0가 있습니다. B0부터 표현을 할게요. B0가 선택된 거는 보세요.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세요. 그래서 D1에서 들어오죠. D1에서 들어오고, 자, 또 어디서 들어와요? D3에서 들어오죠. 네, D3. 네, 됐죠? 그 다음에, 예, 됐죠? 네, 2군데서 들어오죠. 그래서 D1이 들어올 때, D1이 들어올 때, B0가 1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들어왔어요? D3죠. 네, D3가 들어왔을 때, B0가 1이다. 이렇게 이제 회로도를 여러분 볼 줄 알면 되세요. 이 선이 이 B0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오화에 어떤 선이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봐요. D1과 D3가 들어오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D1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B0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신호가 이제 잡히는 거고 자 D3에 네,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오화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고 D3에만 우리가 신호가 들어오면 결과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네. 그다음 B1. B1에는 어디가 이제 연결돼 있어요? D2와 D3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D2와 D3. D2와 D3가 연결이 됐을 때 얘가 지금 불이 들어오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자, 그럼 또 이거는 이렇게도 보세요. 여러분이 회로도를 보는 방법.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D를 보세요. D를 받아들이는 건 D0를 보세요. D0. D0를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는 건 아무도 없어요. D0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도 B0가 안 받아주고 B1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0에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와도 B1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B1에도 영향 안 미쳐요. B0와 B1에도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D0를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D1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B0에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네. D2는 누가 받아줘요? B1이 받아줘요. 자, D2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B1이 받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D3의 신호는 2군데서 받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죠. 그래서 B0와 B1. 얘죠? 얘가 왔을 때 B0와 B1이 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회로도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서 부호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이제 회로도를 보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 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D0에 이제 1이 들어왔다. B0와 B1의 출력은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어렵게도 이제 나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하여튼 기본이에요. 기본. 이에 n승계가 들어오면 n개의 출력을 갖는 거고 주로 오화 게이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암호화시키는 것이다라는 회로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8x3 인코더예요. 이거는 이제 8개가 들어와서 3개가 출력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D0부터 D7까지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그럼 출력 결과가 지금 B0, B0, 네. 자, B0, B1, B2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B0가 어디 선을 선택되는지 봐요. B0는 1357입니다. 1357을 받아들여요. 네. 그 다음에 B1은 23, 예, 23 두 개 띄고 6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B0는 1, 3, 5, 7번의 선을 선택하게 되고요. B1은 두 번, 2, 3, 4, 5 건너뛰고 6, 7 이렇게. 그 다음에 B2는 4, 5, 6, 7의 선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B0에 불이 켜질 때, 네, 불이 켜질 때는 뭐냐? B0, 1357이에요. 1번이나, 네, 네. 자, 3번이나, 그 다음에 5번이나 7번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B0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세요. 자, B1에 불이 켜질 때는 어쩔 때냐? B죠? 2367이죠. 그래서 2번, 네, 2번이 들어오거나 3번이 들어오거나 네, 6번이 들어오거나 또 7번이 들어올 때 네,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2가 선택이 되는 거는 4, 5, 6, 7. 4, 5, 6, 7. 그죠? 4, 5, 6, 7이 선택이 될 때, 자,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로도를 딱 보면은 이제 얘만 볼까요? B0가 선택된 거. 여기에 이제 뭐가 연결됐는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자, 1번 연결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천천히 가면, 자, 그 다음에 어떠세요? 3번 연결됐죠. 그 다음에, 자, 5번 연결됐죠. 그 다음에 7번 연결됐죠. 네, 이렇게 B0에는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1357. B1은 23, 두 개 건너뛰고 67. B2는 4, 5, 6, 7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B0에 연결된 게 뭐예요? 1번이죠. 그 다음에 3번, 자, 5번, 네, 7번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 얘네들이 신호가 들어올 때 B0가 이제 신호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로도를 이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해독기 볼까요? 자, 해독기는 이제 부호기하고 이제 반대다 그러죠.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대로 n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2의 n승계예요. 부호기하고 어때요? 반대죠. 주로 AND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들어오면 4개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2x4 디코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도 회로도를 이제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Y0에는 이제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A죠. A의 바랑 연결이 되어 있죠. 네, Y0에는. 네. 그래서 A가 0이 들어오면, A가 0이면 얘는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이 들어오면 네, Y0에는 1이 출력이 된다. A 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Y0는, 네, 여기에 뭐가 들어요? 여기에는 자, B의 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Y0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A의 바,
B의 바에 AND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Y1은 보세요. Y1. Y1은 자, 여기 봤던 A랑 연결이 되어 있죠. A하고 자, 이렇게 쭉 가면 B의 바랑 연결이 되어 있죠. B의 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Y2는 뭐랑 연결됐는지 봐요. 이렇게 딱 갔더니 A의 바와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갔더니 B랑 연결이 되어 있죠. B다. 이렇게 이제 수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Y3는 어떠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네. A하고,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B가 연결돼 있죠? B다.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이게 해독기. 네. 그래서 해독기에 대한 출력. 회로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것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거고, 또 이것에 대한 이제 수식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해독기에서 기본은 이걸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이거는 기본이다. 이건 기본. 네. 됐죠? 네. 자, 얘도 이제 3x8 디코더 방식이 있습니다. 얘도 어떠세요? 이거는 3개가 들어와서 이제 8개를 출력시키는 거다. 회로도는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진리표는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0 하나만 봐볼까요? 네, Y0가 어떤 선을 선택했는지 봐보세요. 자, 여기에 갔더니 어때요? C의 바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C의 바. 그죠? C가 0일 때 Y0가 이제 값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Y0의 이제 수식을 보면은 일단 C의 바가 선택이 되죠. C의 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선 하나가 들어오는데요. 여기를 이제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가 되어 있어? 어디서 연결이 됐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접점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갔더니 B의 바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B의 바.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봤더니 어떠세요? 이렇게 가봤더니 또 C의 A의 바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A의 바. 네. 자, A의 바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A가 A의 바, B의 바, C의 바니까 얘네들이 0, 0, 0일 때 Y0는 어때요? 출력 결과가 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개가 들어오면 이제 8개가 출력이 되고 이제 회로도 따라서 보면은 이것의 이제 출력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3x8 이렇게 해독계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조합 논리 회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